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용센터장입니다. 오늘 7월 23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장 시작 전에 상당히 시장에서 반응이 나올 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른 국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제 규모가 상당히 큰 일본 그리고 한국과 또 유사한 그런 무역 균형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상호관세 소식이 나왔고 처음에는 원래 예정된 거는 25%였죠. 한국과 마찬가지로 25%였고, 그 관세가 15%까지 지금 낮춰지면서 확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 일본도 10%가량 낮아졌는데 한국 역시도 그렇다면 뭐 15에서 뭐 18 정도 수준까지는 낮춰지지 않겠나. 이러한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대두되면서 오늘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죠. 어제 미국 증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중심으로 많이 빠졌는데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빠지면서 오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 민감하게 조정이 나올 수 있었고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예상과 다르게 일본의 관세가 생각보다 더 낮게 나오면서 안도의 한숨이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는 25일 날 이제 2 플러스 2 패키지 관세 협의가 지금 있을 거라고 예고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아마 이르면 주말 사이에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는 한국 역시도 관세가 상호 관세율이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일본의 관세 협상에 대한 그 내용들을 그러니까 25에서 15까지 낮춤에 있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어떤 것들이 주어졌느냐.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큰 규모죠. 어떻게 보면 550억 불 규모. 대략 하나로 환산하자면 700조가 훌쩍 넘는 수준의 투자 규모가 있어.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일본의 내수 시장, 특히 자동차, 농산물 같은 일부 영역의 무역을 개방하는 것에 또 추가적으로 합의를 했고 어떻게 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럽죠. 이 5,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 규모가 한국에서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일본 역시도 지금 경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경제가 많이 좋지 않고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 생각을 해보면 지난 3월에 소프트뱅크가 투자하기로 약조한 5천억 달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것이 포함된 수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아마 뭐 도요타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500억 달러 정도 규모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합의가 된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상세한 내역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5,500억 달러에 대한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 평가하기 좀 어렵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고 한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 그룹이 유일하죠. 지금까지 트럼프 정권에 있어서 2기 정부에 있어서 현대자동차 그룹만이 30억 달러를 지금 투자를 약조를 했습니다. 하나로 30조 규모. 결국에는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많이들 예상하시는 게 15%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글쎄요. 지금 일본의 투자 규모가 상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정도까지 낮춰줄 수 있었던 거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LNG, 뭐 원전, 더 나아가면 뭐 조선 이쪽에 있어서 좀 패키지 관세에 대한 협의를 지금 오갈 거라고 좀 예고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 한들 15% 정도 내외는 어려울 거라고 전문가들이
전문가 사이에서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이보다 한 18에서 한 20% 정도 이 수준의 관세를 맞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결국에 오늘 일본 증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요타나 혼다 같은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의 주가가 막 15%씩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니케이가 3.6%가 지수가 3.6%가 올랐고요. 한국 역시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한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군들이 꽤나 많죠. 대표적으로 각종 전자부품 기업들, 화학, 기계, 자동차, IT 장비 기업들. 만약에 20% 가까운 관세가 부과가 되면요, 사실상 방금 말씀드린 이 산업에 대한 속해 있는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는 전반적으로 상당 부분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어요. 향후 4년여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이 또 하나 나오죠. 모든 산업이 똑같이 타격을 받을 것이냐? 그거는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일본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일본의 자동차 관세는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12.5%로. 그렇다면 이 흐름은 분명 한국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고,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의 유일한 한국 투자 기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기준으로 대략 30조 원 규모, 유일하게 현대차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품목에 한해서는 관세가 조금 더 낮아지거나 면제까지는 어렵겠죠, 당연히. 상당 부분 일본과 비슷한 정도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결국에 자동차 산업과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이번 상호관세에 대한 협의가 미국과의 상당히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타 국가들은 15에서 20% 정도의 관세가 부과가 되는데, 만약에 한국의 자동차 밸류체인 관련한 기업들이 15% 이내로 들어온다면 상호관세율이 당연히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부각이 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은 분명. 그러한 차원에서 전방 산업인 완성차가 만약에 혜택을 보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후방 산업으로 평가되는 부품 기업들, 타이어, 핵심 소재까지도 다 같이 함께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공략주를 준비를 해왔고요. 또 하필 타이밍이 좋게 요즘 시장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 하나 있죠. 바로 정부 차원의 증시 부양책들, 각종 금융세제 완화, 증시 활성화 정책, 상법 개정도 계속 보완책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시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 두 가지, 지금 시장의 가장 핵심 포인트, 상호관세에 대한 수혜 기대감, 플러스 정책 모멘텀, 동시에 작용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결국에 제가 공략 준비해온 종목은요, 바로 한국앤컴퍼니입니다. 뭐 워낙 유명한 종목이죠. 아시다시피 한국타이어의 지주회사격 종목이고요. 자동차 부품 그리고 타이어 산업 전반에 걸친 어떻게 보면 밸류체인 중심에 있는 기업인데, 그동안 상당히 좀 밸류에이션 차원에 있어서 많이 저평가 영역에 있었고, 특히 현대자동차 그룹과의 연결고리가 상당히 강하고요. 거기다 글로벌 OEM 공급 역시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에 대한 모멘텀 역시도 한 몸에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고, 여전히 실적은 안정적인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이 0.5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계속 정책에 대한 수혜, 그리고 관세에 대한 수혜 역시도 동시에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뭐 몇 프로 올랐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기간에 뭐 몇 프로 올랐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시장에서 계속 주요 메이저 수급들의 유입이 있을 만한 종목인지,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여전히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인지, 산업 차원에 있어서 악재로 나올 만한 건덕지가 없을 만한 산업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단기간에 많이 올랐더라도, 제가 과거 유튜브에서 추천드렸었던 풍산홀딩스도 마찬가지 맥락이었죠. 이때 추천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한참 더 올랐죠. 그러니까 뭐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시장은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고, 모멘텀이 주어져 있는 종목들이 계속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단기간에 좀 과열이다 하더라도 오히려 추세를 탄 종목들이 더 간다라는 점들,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공략주는 바로 한국엔컴퍼니를 들고 왔고요.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